국내 배당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ETF가 나왔습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어떤 ETF인지, 플러스 고배당주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바로 오늘 상장했습니다. 기초지수 이름이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SCHD의 기초지수와 이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요, 이름만 밀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 맞게 몇 가지 변화를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SCHD와 거의 동일한 방법론을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30종목을 선별한 국내 배당주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의미의 KSCHD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초지수 내용 중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보면 S&P 코리아 BMI는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랑 거래량 기준을 만족을 시키고 10년 연속 이상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로 1차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필터링 기업들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50%만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유니버스를 구성을 해요. 유니버스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 이 4개 팩터를 균등하게 적용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 점수가 높은 상위 30종목을 최종 선별을 하게 돼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10년 분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 높고 가장 최근 배당 수익률도 높고 펀더먼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최종 30종목을 선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한 30종목은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더 큰 종목을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특징인데, 개별 종목 비중 상한이요 4%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가 않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00종목인 반면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30종목밖에 안 돼요. 종목수보다요 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섹터별 비중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섹터별 비중 상한이 있죠. 섹터별 비중 상한이 25%예요. 특정 섹터의 등락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처럼 섹터별 비중 상한을 설정해 두는 건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섹터별 비중 상한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배당 성장주, 고배당주 대부분이요 금융주예요. 그러니까 섹터별 비중 상한을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동일하게 25%로 적용을 해버리면 금융주를 25%밖에 담지를 못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수 자체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을 겁니다. 주주환원의 역사가 길지 않은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높은 배당 수익률, 더 높은 배당 성장률을 위해서 섹터별 비중 상한을 없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종목 교체를 연 1회 실시를 하죠. 반면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연 2회 종목 교체를 진행한다라는 것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편입하고 있는 30종목과요 그 비중입니다. 종목 비중 상한이 4%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편입 비중이 4%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편입비 상위 10종목의 비중은 42.5%예요. 30종목 중에 14종목이 금융주고요. 이 금융주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9%나 됩니다. 섹터별 비중을 보면 금융주 비중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달리 섹터별 비중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금융 섹터에 편중된 종목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IT 비중이 0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IT 비중이 압도적인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IT가 단 한 종목도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금융주 비중이 50%이고 IT 비중이 전혀 없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의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특징은요 과거 성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코스피 200의 과거 성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코로나19 급락장 이후에 반등장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의 IT 관련주들이 이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죠. 보시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이 코스피 200의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2024년은요 코스피 200은 상당히 부진했는데 금융주들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죠.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형 ETF지만 코스피 200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되 코스피 200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원한다. 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금융주가요,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ETF 성과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예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월 말에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와 같이 활용을 하시면 한 달에 2번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투자 설명서나 마케팅 자료에 명시된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지수의 4월 말 기준 팩시트를 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5.31%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도 예상 배당 수익률은 5.4%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SCHD 배당 수익률이 3% 중후반이니까 한국판 SCHD들보다는 당연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고배당주가요, 이번에 배당 수익률을 상향을 하면서 연 5.8%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고배당주와 비교하면 살짝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배당주 ETF에 대한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죠.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고배당주 ETF는 실질적으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유일해요. 그런데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하면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니까 상당히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의 비교 대상도 플러스 고배당주가 되겠죠. 보수는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0.23,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0.25입니다. 보수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살짝 더 높긴 한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가요, 바로 플러스 고배당 지수의 기초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플러스 고배당주의 방법론을 직접 비교한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지수만 비교해보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의 방법론이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은 맞아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예상 배당 수익률 말고는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셋도 사실은 우리가 더 훌륭한 지수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란히 방법론을 붙여놓은 것일 텐데 개인적으로는요, 종목 선정 과정이 복잡하다고 더 뛰어난 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 하나만 고려해서 종목을 고르는 미국 고배당주 ETF 중에도 장기 레코드가 뛰어난 ETF들이 많이 있고요.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도요, 지수 런칭 이후 배당 성장률이요, 연평균 10%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 성장의 퀄리티의 성격을 가미한 ETF라고 한다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고배당주 ETF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30종목 중에요, 플러스 고배당에는 없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만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 13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13종목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예요.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이요,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지만 과거 5년 배당 성장률이나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ETF 모두 금융주 비중이 높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51.9%이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56.8%예요. 종목 선정 과정은 다르지만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 대부분이 금융주에 속해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금융주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 1년 성과를 놓고 보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보다는 플러스 고배당주의 기초지수가 성과가 더 괜찮습니다. 성과가 더 좋으니까 이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금융주에 대한 민감도가 플러스 고배당주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KSCHD예요. 하지만 섹터별 비중 상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주 비중이 약 52% 수준으로 매우 높다라는 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두 ETF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고배당주 ETF,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 성장주 ETF입니다. 지금은 두 ETF의 포트폴리오 차이가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도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두 ETF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 차이일 것 같아요. 금융주 비중이 높은 것이 부담스럽다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5% 차이가요, 결코 작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반반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플러스 고배당주가 살짝 높거나 아니면 두 ETF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다르죠. 반반 투자하시면 한 달에 2번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 리밸런싱에 따른 종목 변화, 그리고 어떤 성과 추이를 비교를 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ETF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